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남성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은 고시학원 옆에 있고 요일에 따라 반찬과 국이 다르게 나오는 곳이에요. 메뉴를 고를 필요 없이 와서 앉아 계시면 그날 준비한 가정식 백반을 내갑니다. 공부에 지친 수험생들 맛있게 드시라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제 유일한 낙은 집에 가서 3살 터울의 남매를 보는 일입니다.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요. 이제 7살, 4살 됐어요. 집에 가면 아빠가 좋다고 등에 올라타고 어깨에 매달리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예뻐서 힘든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없을 땐 아무리 제 새끼여도 그렇게 뾰족한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예쁘다고 하나, 어떻게 품어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식을 낳아보니 그 마음 조금은 알겠습니다. 부모 자식 인연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데 전 어린 남매 크는 거 볼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30대 초반까지도 제가 이렇게 살 거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혼자인 게 좋아서 결혼을 마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가족을 이루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미리 체념했던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 부모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어요. 큰 병에 걸려 죽을 위기도 간신히 넘겼고요. 지독한 운명이라고 하늘을 원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영아, 예선아, 아빠 좀 그만 올라타. 얼른 씻고 자게 이리 와. 왜? 그냥 둬. 내가 씻기고 재울게. 당신 쉬어. 하여간 아빠를 엄청 좋아해. 오늘은 애들 목욕 꼭 시켜야 돼. 낮에 땀 많이 흘렸어. 당신 피곤할 텐데 쉬어. 내가 씻길게. 아내는 참 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뭐 하나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전 이 모든 걸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가 참 예쁘고 늘 고마워요. 아내를 보면 제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지켜봐준 그분이 떠오릅니다. 전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물론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죠. 더위가 풀린 초가을, 보육원 앞에서 제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옷도 잘 입고 이발도 깨끗하게 잘 된 남자아이가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게 원장님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비싼 옷은 보육원에 있던 시골에선 구경도 못했어. 아기가 흰 셔츠에 멜빵을 하고 새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도무지 버려진 애 같지가 않더라고. 부잣집 도련님 같았지. 그렇게 잘 입고 있으면 뭐해. 엄마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쪽지도 없었어. 보통은 생일이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없더라고. 그렇게 전 보육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만으로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 그곳에서 지냈어요. 어려서 입양을 간 친구들도 많았지만 전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는 보육원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 조금으로 사회에 나와 혼자 살아야 했죠. 어떤 친구는 늘 북적거리는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게 돼서 홀가분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연습도 없이 사회에 혼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원장님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막막하고 겁이 났습니다. 친구들 대부분 공고를 갔는데 전 욕심을 부려 대학을 지원했고 합격증까지 받아놨지만 솔직히 제 힘으로 대학을 끝까지 마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원장님과 그분 앞에서는 그런 제 마음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이네. 우리도 널 더 데리고 있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원장님이 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독립해야죠. 다른 형 누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도 명선 이모가 너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바쁜 일만 처리하면 곧 온다고 했어. 너 며칠에 퇴소하는지 분명히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요.
그동안 명선 이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저도 다 컸는데 이모한테 뭘 더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졸업 전에 이모 못 오시면 나가서 인사드릴게요. 아니야. 명선 씨 꼭 온다고 했어. 바쁜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없나 보더라. 사실 고아인 저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살 무렵부터 제가 있던 보육원에 자원봉사하러 오던 분이었죠. 전 그분을 명선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는 올 때마다 절 잘 챙겨줬습니다. 친이모는 아니었지만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친이모가 있다고 해도 명선 이모보다 잘할 수는 없었죠. 8살 때부터 10년 동안 그분은 저한테 참 많은 것을 베푸셨고 당시 전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명선 이모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후원자에게 편지를 쓸 때도 친구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썼지만 저는 늘 명선 이모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 뒤 원장님이 절 호출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명선 이모도 와 있었죠. 이모! 경수야, 잘 있었어?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빴어? 근데 이모, 살 빠졌어? 얼굴이 홀쭉해졌는데? 이모 다이어트 했다, 이 녀석아. 네가 하도 뚱뚱하다고 놀려서. 내가 언제 그랬어. 건강 생각해서 체중 조절하면 좋겠다고 했지. 이모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데이트하느라 못 온 거였으면 나 요만큼도 안 서운하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는 이제 네가 하겠지. 대학 가면 여자친구도 사귈 거고. 어때? 막 설레고 그래? 됐어. 나 여자친구 안 만들어. 관심 없어. 오랜만에 이모 얼굴을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곁에 계시던 원장님도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경수야, 좋은 소식이다. 명선 이모가 큰 결정을 내려주셨어.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래, 경수야. 이모 그동안 이사하느라 못 와봤어. 돈 아끼려고 내 손으로 집 고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퇴소하고 이모네 들어와 사는 건 어때? 이모 하숙 비슷하게 할까 하고. 너 들어가는 대학가 근처에서. 전 명선 이모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이모는 보육원 근처 동네 작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한테 이사한다는 얘기는 조금도 없었는데 그것도 서울. 제가 합격증을 받아놓은 대학가 근처에 집을 얻었다니 너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래, 어리둥절할 거야. 하숙 이야기도 처음 들었지? 그러게 명선 씨는 진작 경수한테 말하라니까 왜 그렇게 꾸물거렸어. 집부터 구하고 그 집 살만하게 꾸며놓고 말하고 싶었어요. 서울에 괜찮은 집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구나 경수 다닐 대학 근처를 찾다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명선 이모는 새로 이사한 집을 직접 손보느라 못 왔던 거였습니다. 전 이모의 뜻밖의 제안에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답 없이 앉아 있으니까 이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다시 물었죠. 같이 가자, 경수야. 혼자 덜렁 서울 가서 어떻게 하게? 평생을 여기서만 산 녀석이. 독립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이모네서 시작하자. 방도 많아. 4개나 되고. 너 하나 주면 나머지는 하숙 칠 거야. 학생들 밥도 해주고? 당연하죠. 경수랑 저 먹을 밥에 숟가락 몇 개만 더 얹으면 되는데요. 이모 원장님, 저 그냥 제가 구한 자취방으로 갈게요. 아니, 왜?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8살 때부터 저 이모 도움 받았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성인이 되어서까지 패 끼칠 수 없어요. 처음 결정한 대로 혼자 살게요. 왜? 부담 가질 것 없어. 편히 와 있어도 돼. 하숙도 처음 하는 거라 힘드실 거예요. 저까지 이모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모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결혼? 안 해. 절대. 너 완전히 잘못 짚었어. 나 하숙 쳐서 노후 준비할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고집 부릴 줄 알았다. 명선 씨, 난 나가볼 테니까 잘 좀 설득해봐요. 얘기가 잘 풀리지 않자 원장님은 둘이 얘기하라면서 나가셨어요.
경수야, 너랑 나 10년 가까운 세월이야. 너한테 정이 많이 들어서 네가 어디에 산다고 해도 전처럼 찾아가서 챙기고 도와줄 것 같아. 넌 나한테 아들 같은 존재야. 그런 널 내가 혼자 둘 것 같아? 대학생 됐다고 어른이 된 것 같겠지만 너 아직 어려. 사회가 어떤 곳인지, 대학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 처음 당분간만이라도 이모네 집에 있어. 명선 이모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렇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모, 나 이거 대답을 못 해줄 것 같아.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경수야, 이 녀석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이모 속상하게. 이모는 결국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사실 이모는 거의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그동안 주말마다 찾아와 절 챙겨주셨죠. 8살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명절에도 잊지 않고 한복까지 사다 주신 분입니다. 물론 보육원에서 저만 이모의 보살핌을 받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친구들이 질투할 정도로 이모는 저에게 유독 정을 주셨어요. 왜 저만 더 챙기고 예뻐하냐고 어떤 애가 원장님께 물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명선 이모도 가족이 없으셔. 그래서 주말마다 우리 보육원에 오시는 거고. 그런데다 경수가 어렸을 때 헤어진 남동생분이랑 많이 닮았다는구나. 경수를 보면 남동생이 생각나서 그러신대. 원장님의 말이 끝나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명선 이모와 제가 닮았다면서요. 그날 이후 친구들 몰래 거울을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모와 진짜 닮았나 안 닮았나 보고 또 보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슬퍼졌습니다. 명선 이모가 제 엄마일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거울 보며 기대하고 상상하는 게 어쩐지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괜히 심술도 나고 다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모를 만날 때마다 얼굴 표정을 이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모랑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싫었죠. 하루는 명선 이모가 제 볼을 살짝 꼬집으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꼬마 도련님 뭐 때문에 이렇게 삐지셨어요? 삐진 거 아니에요. 애들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왜? 자식들이 나랑 이모랑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모가 우리 엄마도 아니고 진짜 이모도 아닌데 다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모 정말이에요? 이모가 어릴 때 헤어진 남동생이랑 나랑 닮았어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응, 닮았어. 그것도 아주 많이. 특히 큰 눈이랑 귀여운 입이 닮았어. 삐진 표정까지 아주 똑같다. 이제 이모 갈 건데 끝까지 표정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나 화났어요, 삐졌어요. 세모눈한 얼굴로 이모 보낼 거야? 이모는 제 겨드랑이를 간지럽혔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와 이모랑 크게 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 집밥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늘 식판에 밥을 먹었죠. 저녁 때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가정집에서 밥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장면 나올 때마다 숨 죽이고 봤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애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밥, 국을 도자기 그릇에 따로 담아주는 걸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보던 애가 불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런데 먹는 밥은 맛도 다를 것 같아. 김치도 어쩐지 때깔이 더 고운 것 같다. 침 넘어가네. 누군 저런 집에서 밥 먹고 우린 매일 식판에 맛없는 풀떼기만 먹고 뭐가 이렇게 불공평하냐? 난 TV 속에 있는 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좋겠다 쟤는 엄마 아빠 있어서. 진짜 엄마 아빠 아니야. 넌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언제부턴가 TV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괜히 마음만 심란하고 안 좋아서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이실까? 밤마다 누워서 상상을 했습니다. 가끔은 베개가 푹 젖을 정도로 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집 밥을 먹을 기회가 왔습니다. 명성 이모가 제 생일날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가정집에 갈 일이라고는
입양 갈 집에 미리 가보는 행사밖에는 없었어요. 저는 유독 입양 운이 안 따라줘서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명선 이모가 절 집에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생일이라 특별히 봐주는 거야. 다른 친구들 알면 난리 난다. 원장님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가서 이모 말 잘 듣고 얌전히 있다 와야 해. 이모는 보육원 담벼락 뒤에서 절 기다리다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의 이모는 더 예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모, 나 진짜 이모 집에 가는 거야? 진짜 이모 집에? 그럼 가짜 이모 집도 있으려고? 가자. 이모가 맛있게 밥 차려줄게. 이모 집 여기서 가까워. 명선 이모네 집은 보육원에서 버스를 타고 서너 정거장만 가면 되는 곳에 있었어요. 작은 주택의 2층에 살았는데 10살. 어린 제 눈에 그곳은 궁전 같아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딸기도 찬장에 과자도 좋았지만 테이블 위에 커다란 선물 상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명수야, 어서 와. 저기 화장실이야. 손 닦고 밥 먹자. 네. 저는 손을 씻고 나왔지만 밥상 앞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밥상은 너무 화려했어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TV 드라마에나 보던 흰 도자기 그릇에 담긴 반찬이 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왜 서 있어? 앉아. 경수 불고기 좋아하지? 원장님한테 들었어. 얼른 앉아서 불고기도 먹고 잡채도 먹고 다 먹으면 식혜도 줄게. 이모가 만들어서 차갑게 해놨어. 네, 잘 먹겠습니다. 원래 손님 중에 애손님이 가장 어렵다던데 정말 그런 것 같네. 이모가 음식을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어. 간을 얼마나 봤는지 이모는 벌써 배가 불러. 음식은 하나같이 꿀맛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뭘 먹어야 하나 한참 망설였어요. 보육원은 솔직히 밥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먹었지 맛있어서 먹은 기억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모가 한 음식은 달랐어요. 윤기가 흐르는 밥에 펄펄 끓는 된장찌개, 소고기 잔뜩 넣은 미역국, 제과점에서 사온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이모, 이 동그란 건 뭐예요? 동그랑땡이야. 야채랑 고기 넣고 동글동글 만들었어. 경수 입에 쏙 들어가게. 많이 먹어. 남으면 싸줄게. 밥을 다 먹고 이모는 과일도 깎아주고 과자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에 촛불도 켰어요. 어린 마음에도 대접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생일 촛불을 끄고 앉아 있는데 이모가 아까 봤던 커다란 선물 상자를 제게 줬습니다. 경수야, 생일 축하한다. 선물이야. 한번 풀어봐. 우와, 이거 진짜 내 거 맞아요? 안에 뭐 들었어요? 저는 너무 설레어서 포장지를 제대로 뜯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이모가 뜯어줬어요. 선물은 레고였고 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렇게나 갖고 싶던 레고를 선물 받았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완성하면 비행기가 되는 광고에서만 보던 멋진 제품이었습니다. 기분은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가 펑펑 우니까 이모는 당황했어요. 경수야, 왜 그래? 이모가 뭐 잘못했어? 어린 마음에 그간의 서름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와 운 것뿐인데 커서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이모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습니다. 사실 생일이라고 한 그날도 제가 보육원에 처음 온 날이었지 진짜 생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절 데려다 선물까지 준 거였어요. 너무 고마운 한편 서러웠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한참을 운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 이모에게 고맙다고 하려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모도 울고 있었어요. 제 한쪽 어깨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어요. 이모 왜 울어? 내가 울어서 슬퍼서 그래? 미안해 이모.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경수야, 보육원 생활 힘들지? 그래서 운 거지? 우리 경수 얼마나 힘든지 이모가 잘 알아. 근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들어봤어?
이모는 경수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젠가는 보육원을 나와서 살게 되겠지. 그때까지 힘들어도 오늘을 기억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모랑 약속할까? 10살이었던 전 이모가 우는 게 마음 아파서 얼른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늦게까지 이모랑 레고도 하고 놀다가 한밤중에 보육원에 돌아왔어요. 이모는 음식을 많이도 싸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모는 원장님과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도 이모는 보육원에 자주 왔어요. 소풍날엔 김밥도 싸러 오고 성탄절엔 우리와 함께 파티도 했죠. 보육원의 추억 속엔 늘 명선 이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이모가 제가 보육원을 퇴소한 뒤에도 잘 돌봐주겠다는 얘기였어요. 너무 염치가 없고 이모한테 뭘 더 받아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회에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그만큼 컸어요. 서울도 처음, 대학생활도 처음인데다 부모 없는 고아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사실 겁도 많이 났죠. 여기서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충을 많이 겪으면서 컸습니다. 아이들의 따돌림, 선생님의 무시, 친구 엄마의 냉대,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절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전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나 이모 집에 들어갈게. 경수야, 잘 생각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나한테도 하숙비 꼭 받아. 그리고 제일 작은 방 줘. 창고 같은 그런 방 쓸게. 내 말대로 안 해주면 나 이모네 안 들어가. 알았어, 이 녀석아. 당장 내일이라도 와. 이모가 다 준비해놨어. 원장님께 인사 잘 드리고 이모는 나중에 가서 따로 할게. 보육원을 퇴소하던 날 동생들이 절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교복 입고 학교 가기 전에 편지며 작은 선물을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동생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긴 싫었어요. 건강하게 잘 있다가 형처럼 씩씩하게 독립하라고 강한 척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원장님께도 큰 절을 올렸어요. 나이 드신 원장님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좋은 학교도 입학했고 명선 이모도 곁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까지 해야 한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경수는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원장님은 틀림없이 믿고 있어. 원장님 울지 마세요. 좋은 날 왜 울어요? 저 대학 가서 장학금도 받고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보육원을 돌아서서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3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지낸 보육원에선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이모가 말한 하숙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 될 대학과는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집을 구했더라고요. 갔더니 방 안에 있을 게 다 있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모,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요? 책상이며 침대까지, 가방도 사놨네요. 너한테만 특별하게 해준 거 아니야. 다른 방도 가봐. 다 있지. 가구는 있어야 학생들이 올 거 아니겠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 전 이모에게 나라에서 나온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줬습니다. 이걸로 가구비며 몇 개월치 하숙비 계산하겠다고요. 이모는 펄쩍 뛰었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겠다고 우겼죠.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등록금 용돈이 부족할 것 같아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할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벌거나 군대를 갈 계획이었죠. 사실 대학을 갈까 말까도 수천 번 고민했어요. 합격한 뒤에도 고민은 이어졌죠.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일단 대학은 다녀보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싼 등록금 어떻게 감당하나, 애들이랑 못 섞이면 어떻게 하나, 처음 해보는 서울살이도 걱정이 많았는데 이모가 있다고 생각하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곧 이모 집에 다른 하숙생들도 들어왔고 선후배 사이로 잘 지내게 되면서 막연한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월급을 받으면 꼭 이모를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이모가 좋아하는 칼국수 한 그릇씩 먹고 손수건이라도 꼭 사드렸습니다.
얼마나 번다고 나한테 밥 사고 선물까지 해줘? 이건 약과야, 이모.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는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백화점에서 근사한 선물 사드릴게요. 기대해도 좋아? 말이라도 고맙네. 이모가 경수 덕분에 호강한다. 늘 집은 하숙생들로 북적여서 이모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전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학기 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더니 피로가 엄청나게 쌓이는 게 느껴졌죠. 잠이라도 자면 낫겠지 했는데 제 컨디션은 열심히 준비한 기말고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코피가 툭하면 쏟아지고 잘 멈추지 않았어요. 온몸에 알 수 없는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입맛도 없어져서 나중에는 이모가 차려준 밥도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야, 그러게 이모가 편의점 알바는 그만두랬잖아. 몸이 도대체 몇 개야? 그렇게 무리를 하니까 탈이 나지. 이모, 이상해. 전에는 며칠 쉬면 컨디션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엔 영 아니야. 나 왜 이러지? 너 안색도 창백하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당장 병원 갈래? 아니야. 편의점에도 연락해놨고 일단 쉬어볼게. 영양제나 몇 알 주세요. 그런 적은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건강은 자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다 말겠지. 곧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체중까지 줄기 시작했어요. 경수야, 이것 좀 먹어봐. 낙지를 먹으면 주저앉은 소도 일어난다잖아. 목 넘기기 좋으라고 이모가 잘게 썰었어. 얼른 한 술이라도 떠봐. 이모, 나도 먹고 싶은데 안 먹혀.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심장도 두근거리고 숨도 안 쉬어져. 이모, 나 이상해. 병원 데려다 줘. 결국 저는 쓰러졌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당장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제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어요. 건강한 저를 쓰러뜨린 그동안의 증상은 모두 백혈병 증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아닐 거예요. 뭔가 분명 잘못됐어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 청년 이름 이경수고 이제 갓 20살 됐어요. 젊다고요. 이모는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어요. 저보다도 더 괴로워하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탓이라며 이모는 엄청 자책했어요. 제가 백혈병 소리를 듣자마자 무너져버린 이모의 모습에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모 탓이야? 진정해, 이모. 아니야, 경수야. 보육원에서 더 일찍 데리고 나올걸. 이리저리 재고 미루다가 너 건강도 잘 보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 같다. 다 내 잘못이야. 나 아직 젊잖아. 치료받을 수 있다잖아. 완치 판정되는 사람도 많이 있대. 이모 그만 울어. 아픈 건 난데 왜 이모가 울어? 어떡하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 이제 겨우 보육원에서 나와서 헐헐 날아보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경수야, 이모는 너무 억울하다. 정말 억울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보육원 원장님도 달려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마와 싸우게 된 저는 결국 학교를 관두고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급성인 경우에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료가 급했습니다. 이모 앞에서는 젊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병 앞에서 어리고 젊은 건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간염에 약하기 때문에 모든 소독을 해야 했고 먹는 건 물론이고 생수도 가려 마셔야 했어요. 이모는 하숙도 간두고 제 간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아픈 것도 속상했지만 이모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 더 싫었어요. 저도 모르게 뾰족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자로 있다 보니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이모,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산다고 했잖아. 따로 살았으면 이렇게 힘든 일도 없잖아. 아니야,
어쩌면 병에 안 걸렸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 요새 들어. 이모네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후회돼. 경수야, 그러지 마. 오늘 유독 더 힘들어? 좀 잘래? 내가 자든 말든 이모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 이모랑 나랑 생판 남이야. 잊었어? 왜 이모가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이 고생을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 이모 그러고 있는 거 보는 게 나 더 힘들어. 그래, 이모 휴게실에 있다가 나중에 올라올게. 힘들면 불러. 가라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가라잖아. 왜 내 저주받은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모까지 고생을 해. 나 혼자 감당할래. 그럴 수 있어. 제발 이모는 병원 나가서 미용실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나 같은 거 뒤치다거리 하지 말고. 자꾸 이모에게 독한 말을 쏟아붓게 됐습니다. 이모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기 싫었어요. 그러나 이모는 절 놓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눈치였어요. 전 사실 골수 이식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식 조건은 처음부터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실망에 빠졌고 이대로 짧은 내 삶이 끝나는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원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경수야, 하늘이 도왔다. 명선 이모 골수 이식 검사 결과 적합으로 나왔대. 너한테 골수 이식 해줄 수 있대.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가 무슨 검사를 해요? 전 이모가 그런 검사를 한 줄도 몰랐어요. 검사를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타인이기에 골수가 맞을 확률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한편으로는 정말 질긴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이모 괜한 짓만 했어. 나 이식 안 받아. 경수야, 왜 그러니? 네 상태 지금 좋지 않아. 진행 상황도 빠르다잖아. 이모는 너무 기뻐. 너한테 골수 이식 해줄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이모 진짜 바보야? 나한테 이모는 은인 같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하다 이제 골수까지 받으라고? 절대 그럴 수 없어. 나 그냥 다 포기할래. 정신 차려. 네 목숨 하나야.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해? 어떻게든 살 수 있으면 살아야지. 포기라는 말 다시는 이모 앞에서 하지 마. 너 골수 이식 안 받으면 앞으로 이모 얼굴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이모, 이쯤에서 그냥 나 버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인생, 나 미련 없어. 이 녀석이? 너 정말 이모 속상하게 할래? 이럴 거면 다시 보육원 가. 가서 나보다 더 건강하고 똑똑한 애 돌봐줘. 나는 그만 버리라고. 그렇잖아.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않았는데 이런 병까지 걸리고 하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린 것 같아. 내가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이모라는 천사를 보내줬지만 그 행운도 이제 다 쓴 것 같아. 오래 사는 거 미련 없어. 나 다 싫어.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날 버린 부모도 저주받은 인생도 다 싫어. 경수야, 왜 이래? 이러지 마. 누구보다 살고 싶어 했잖아. 어떻게든 건강해져서 군대도 가고 학교도 졸업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러지 마, 경수야. 제발. 저는 팔뚝에 꽂아 놓았던 주사 바늘을 다 뽑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슴에서 불이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 그냥 죄가 되어 흩어져 버리고 싶었죠. 이모는 그날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 내 탓이다. 그저 다 내 죄야. 그런 말 좀 하지 마. 이모가 그럴 때마다 더 미칠 것 같다고. 그날 이후 전 모든 의욕을 잃고 누워만 있었어요. 이모도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제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술을 먹고 왔어요. 무균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저와 인터폰을 했죠. 이모의 얼굴은 절망적이면서도 담담했죠. 뭔가 큰 일을 앞둔 표정이었습니다. 이모도 술 마실 줄 알아? 많이 마셨어? 조금 마셨어. 이모 하나도 안 취했어. 너무 가슴이 떨려서 진정하려고 마신 거야.
경수야, 잘 들어. 사실 이모가 그동안 숨겨온 게 있어.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하기 위해 이모는 못 마시는 술까지 마신 거였어요. 사실은 경수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리고 널 보육원에 데려다 준 것도 나야. 8월 27일 멜빵 바지에 흰 셔츠, 새 운동화 신겨서 미안하다 경수야. 이모,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나 아픈 사람이야. 잊었어? 사람을 놀릴 게 따로 있지. 지금 그 말을 나보러 믿으라는 얘기야?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경수야, 내가 못난 어미다. 네가 버려지긴 왜 버려져. 아니야, 난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너와 떨어진 그날부터 한시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경수야. 이모 미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 경수야. 불쌍한 내 아들. 너 이렇게 된 거 다 내 탓이야. 뇌죄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경수한테 이런 병을 주시다니.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세요. 그만해 이모. 말이 안 되잖아. 기껏 나았으면서 왜 날 보육원에 맡겼어. 버렸으면 끝이지. 8살 때부터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고.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온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믿어주겠니? 네 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린 결정이 보육원에 널 데려다주고 가까이서 지켜보는 거였어. 시간이 흐른 후에는 너한테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도 너만 건강했다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텐데. 엄마만 벌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보육원에 버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부모가 자식 버리는데 이유가 있을 게 뭐가 있어? 다 핑계 아니야? 나 믿을 수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래,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이제 다 말해줄게. 더 감출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20년 동안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야기였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으려니 너무 떨리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담담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치챘겠지만 나도 고아였어. 어려서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기도 했고 어렸을 땐 양부모 집에 입양돼서 살았어. 근데 올해는 못 있었어. 파양이 돼서 결국은 보육원에서 컸고 너처럼 사회에 나왔어. 처음 들어간 공장에서 네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야. 2년 정도 일했을 때 이모는 일하던 공장 사장과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린 41살에 이혼남이었다고 했어요. 전처와 낳은 아들도 있었는데 병을 앓고 있었고요. 다름 아닌 백혈병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형도 백혈병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는 자기가 그 아들을 잘 돌볼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려서 물정을 모르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공장 사장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심할 수 없었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질고 괴팍한데 나는 티나게 아꼈지. 공장 사람들이 날 질투할 정도로 공장 사장님,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날 챙겼어.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지. 22의 엄마는 결혼하자마자 저를 갖게 되어 낳았고 출산 후에도 시댁에선 엄마와 저에게 엄청 잘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줄만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들어선 안 될 얘기를 듣고 말았죠. 너 젖먹이다가 잠들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 경수 3살 되면 골수 뽑아도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 처음에 무슨 소린지 몰랐지. 하지만 이해하고 나니까 소름이 끼쳤어. 네 형, 택수, 백혈병 앓고 있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택수 간병을 도맡아 하셨는데 골수 맞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던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거야. 처음엔 설마 했다. 형의 골수 이식을 위해 제 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사람들이 검사를 했지만
맞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또 형제의 경우에 골수가 맞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이모는 너무 불안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 후 병원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의사에게 택수 남동생이 있는데 아직 어리다. 골수 이식을 위한 검사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냐고 묻는 걸 보고 이모는 절 데리고 도망칠 결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한 게 실은 너와 배다른 형 택수를 살리기 위한 거였어. 사실을 알고도 무서워서 네 아버지한테 따져 묻지도 못했다.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도망치지도 못할 것 같았지. 그날부터 매일이 악몽이었어. 한시도 너한테 눈을 뗄 수가 없었단다.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젖먹이를 두고 골수 이식부터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더구나. 널 형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 게 분명했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잔인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버지가 엄마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할머니는 늘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 역시 경수가 크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다고 했어요. 전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 누가 형이고 누가 아버지고 누가 할머니야. 나 그런 사람들 몰라. 날 그런 이유로 태어나게 한 사람들 내 가족 아니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모는 흐느끼는 저를 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백혈병 골수 이식 과정이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모는 차마 어린 저한테 그런 일을 겪게 할 수 없어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잘못해서 잡히는 날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병원에 붙잡혀 갈 것 같아서 이모는 죽기 살기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했대요. 살던 곳에서 정반대, 거의 땅끝으로 이모는 절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가장 좋은 옷을 사입힌 다음 절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났다고 했죠. 경수 넌 어릴 때부터 참 순하고 착했어. 엄마 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했더니 넌 그 큰 눈으로 날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구나. 뒤돌아 나오는데 날 붙잡지도 않아. 못할 짓이었지. 경수 넌 내가 돌아올 줄 알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야. 이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절 두고 떠났고 일부러 거기서 먼 곳으로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며 5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혹시 아버지와 만나도 제가 있는 곳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지났을 때쯤엔 아버지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제서야 보육원 근처에 정착을 하셨고요. 수소문에서 아버지 할머니가 절 찾기를 포기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보육원에 절 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살던 동네에는 이모가 바람이나 도망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란 사람은 새 장가를 또 들었지만 자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모는 저에게 자신이 엄마라는 거 밝힐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극도로 조심하셨던 거였습니다. 이모는 보육원에서 절 보고 나온 날에는 매일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절 처음 집에 데려와 밥 먹인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욕심이라고 해도 할 수 없었어. 네가 보육원에서 나오면 같이 살아야겠다고 매일 결심했어. 집도 그래서 구한 거였고 이제와 그 사람들이 널 내놓으라고 해도 넌 경수가 아니고 다른 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다.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내가 널 낳았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백혈병 걸린 거 내 탓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거 괜한 말 아니었어. 억지 부리지 말아요. 모든 게 죄 많은 나 때문이니까. 제발 경수야. 골수 이식 내가 해주게 허락해다오. 이렇게라도 너한테 진비 갚을 수 있게.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다고요. 제가 태어난 이유가 배다른 형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너무 싫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아버지와 할머니라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웠죠. 솔직히 이모도 다시 보였죠. 나를 살리려고 보육원에 넣었다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도 끝까지 절 보육원에 둔 엄마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 옆에 두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막연히 분하고 서럽고 원통했습니다. 그래도 날 지켰어야지. 어떻게든 같이 살았어야지. 이모 다 알잖아. 나 고아라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았던 거. 문방구에서 도둑 누명까지 썼어. 나 고아라고. 엄마 아빠 없어 못 배워서 그렇다고 손가락질 받은 거 다 보고 들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날 보육원에 둘 생각을 해? 이제 와 나한테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모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이모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모가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픈 지난 날들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널 보육원에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내 나이 24이었어. 너무 약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었어. 세상 물정도 몰랐고 어떻게 싸워야 할 줄도 몰랐어. 그저 네 아버지와 할머니를 피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보육원이었어. 그때는 엄마에게 그게 최선이었어. 경수야, 엄마 용서하지 마.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골수이식은 꼭 하게 해줘. 귀한 생명을 왜 버리려고 그래. 살아서 엄마 벌 주면 되잖아. 왜 이식을 안 받겠다고 그래. 전 더 이모를 볼 수 없어 외면했고 그렇게 아프디 아픈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이모에게 들은 얘기를 정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이성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이모는 그날 이후 제 눈도 잘 못 마주치셨죠. 저는 너무 답답해 보육원 원장님께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명선 씨도 희생자야. 그저 널 지키려고 너 잘못될까봐 자기 인생 포기한 거지. 여자로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명선 씨는 널 선택했어. 보육원에서 사는 널 보는 명선 씨 속은 어땠겠어. 그 세월 분명히 쉽진 않았을 거다. 지금의 너보다 고작 2-3살 많았던 걸 생각해봐. 얼마나 겁이 났겠니? 원장님은 이모가 제 엄마라는 거 언제 아셨어요? 혹시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나도 너 대학 갈 때 알았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를 유난히 애틋하게 생각해서 입양을 권한 적도 있었지. 그런데 한사코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야. 그러다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다 털어놓더라고. 이젠 같이 살고 싶다고. 더는 떨어져 있지 못하겠다고. 이상하게 그렇게 그리워했던 엄마인데 마음이 안 열려요. 날 버렸다는 그 생각만 자꾸 들고 이모가 나한테 잘했던 것도 위선이란 생각 들고 나도 괴로워요, 원장님. 나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모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비록 이모 선택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이해해볼 순 없겠니? 너 아픈 뒤부터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힘들어하는지 몰라. 보는 사람이 괴로울 정도로. 명선 씨, 네 앞에선 힘든 내색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말 꺼낸 용기 어디서 나왔겠어? 다 너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원장님은 친자식을 곁에 두고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이모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곰곰이 생각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명선 이모 한 분뿐이었습니다. 명선 이모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모가 제 엄마였고 전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만약 제가 모든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면 이모와 저의 인생은 노력과 상관없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기는 싫었어요. 남겨진 이모, 그리고 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제대로 부모 자식 역할을 해보며 살아보고 싶었어요. 전 고민 끝에 이모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모는 그 사실을 알고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경수야,
정말 잘했구나. 잘 생각했어. 우리 경수 이제 살았어. 이모,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 이제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 이모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전 용기 내서 불러보았어요. 엄마, 엄마. 그래, 내가 엄마야, 경수야. 우리 아들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독한 말해서 미안해요.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가 노력한 거 다 아는데도 밉고 원망스러웠어. 분하고 억울했어. 경수야, 엄마는 괜찮아. 어린 네가 감당한 고생 엄마 절대 못 잊어. 엄마가 더 잘할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들. 그렇게 이모와 전 엄마와 아들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요.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지만 자꾸자꾸 말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는 엄마가 있었다는 게 다시 한번 사무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 골수 이식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전 이어진 항암 치료도 잘 견뎠고 결국 5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제 의지도 있었지만 엄마의 정성 어린 간병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원장님과 보육원 동생들이 찾아와 아주 떠들썩했어요. 전 큰 소리를 쳤죠. 형 봤지? 힘든 병도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는 거. 너희들은 형보다 건강한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앞으로 고민 있으면 형한테 전화해. 인생 고민 다 들어줄게. 연애 고민은 안 되겠다. 형이 경험이 없어서. 너스레 떠는 거 보니까 낫긴 나았구나. 우리 모두 네 걱정 많았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 너무 기쁘구나. 명선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날 엄마는 내내 웃기만 하셨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셨습니다. 퇴원 후 전 다시 학교에 가는 건 포기하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만 주력하게 됐죠. 엄마는 좀 쉬시다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제 병원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집도 팔고 빚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기력을 찾은 후에 전 엄마의 식당 일을 돕게 되었어요. 33세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3살 터울의 남매도 보게 됐고요. 아이 낳고 보니까 그때 엄마가 했던 결정이 더 이해가 되고 아픈 세월을 살았던 엄마가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애들이 손끝 하나만 다쳐도 속상한데 당시에 엄마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요? 가족, 친척 하나 없는 곳에서 저만 바라보았을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만큼 지금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3년 전 엄마 모르게 전 어딜 다녀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형을 찾아가 봤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살면서 한 번쯤은 형을 봐야겠더라고요. 알아보니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고요. 형은 아직도 제가 태어난 그곳에 살고 있었죠. 전 집을 보러 왔다는 핑계로 그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예, 집 좀 보러 왔습니다. 집은 내놓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쪽에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슈퍼 뒤에 내놓은 집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보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수다. 형은 저와 조금도 닮지 않았더라고요. 어쩐지 아버지와 많이 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도 완치를 받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돌아서 나오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했죠. 경수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저기 콩나물 좀 데쳐줄래? 엄마 좀 앉아서 쉬세요. 허리 아프겠다. 커피 타드릴까? 그럴까? 아이고고 허리야. 그래, 조금 쉬어가자. 아들이 쉬라면 쉬어야지. 우리 엄마 달달한 커피 한 잔 타드려야겠네. 네 것도 한 잔 타. 사이좋게 한 잔 마시자. 그리고 난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네가 엄마라고 부르면 피곤이 싹 사라져. 그래, 이런 게 사는 거지. 나이 들어 어머니 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만 전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18이 될 때까지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엄마이기에 앞으로 그 시간만큼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더 부르고 싶습니다. 제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